여러분 교재 170쪽 되어 있습니다. 입지계수. 자, 입지계수는 또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이게 또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또 출제를 하는데 우선은 개념은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우선은 입지계수라는 것은 자,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광주, 전라남도 광주 하면요. 우리 뭐가 있어요? 기아 자동차 있죠. 특정 산업이 있어요. 그 산업이 어떻게 전국의 동일 산업, 전국의 자동차에는 전국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특화, 전문화가 되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IMF 때 기아 자동차가 부도나니까 광주, 경기가 70%가 무너지죠. 인천도 GM 대우가 무너지니까 부평, 인천, 경기가 또 한 60% 무너져요. 그게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기반이 되는 산업이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지역에 이 기반이 되는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표적이잖아요. 또 석유, 그 밑에 석유화학인데 그쪽이 요즘 안 좋아요. 지금 석유 유가 때문에 또 정유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울산 경기가 또 최악이에요. 이 기반되는 산업이 이게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 경제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걸 때문에 우선 출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념. 자, 그럼 입지계수 나오면은 계산 문제 출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은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수식이 나오죠. 자, 입지계수를 우리는 LQ, 약어로 LQ라고 하는데, 분모는 뭐다? 전국. 하여튼, 분모는 뭐다? 전국. 자, 이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어떤 지역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Z 지역이라고 해요? 자, 분자는 어떤 지역이고, 분모는 전국. 그래서 이 전국의 전체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전국의 산업을 20개로 분류했다. 그럼 20개 산업, 뭐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여러분 이때 고용자 수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생산력일 수도 있고 소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주어집니다. 이 전국 전체 산업에 대해서 전국의 I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뭐 부동산 산업, 제조업 뭐 많겠죠. 그래서 전국의 I 산업의 고용자 수, 이게 전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Z지역의 전체 산업, Z지역의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I 산업 우리가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LQ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LQ가 1보다 크면요. 이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커요. 이 말은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무슨 산업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는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 기반, 우리가 부문의 산업, 그 지역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근데 반대로 LQ가 뭐보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Z지역이 전국보다 작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 소비, 판매를 해서 수출을 못해. 그 지역에서 이런 산업을 우리는 비수출, 여러분 비수출을 줄여서 그냥 비수출 기반 부문의 산업을 줄여서 비기반 산업, 수출을 못한다. 자, LQ가 1이면은 전국의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프린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우리가 A지역 그 Y산업입니다. X산업, A지역 Y산업과 B지역 X산업에 있어서의 입지계수를 계산하는데, 여러분 거기 기역 볼까요? 자, 여러분 그 기역부터 우선 확인. 자, 표에 기역이 있습니다. 그 기역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 B지역의 X산업 입지계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LQ를 구할 때는 분모는 뭐다? 분모는
전국 전체, 전국 아해산업, Z지역 전체, Z지역 아해산업. 표를 요거 두 개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오른쪽 전 지역이죠. 전국이 나와 있고, 맨 밑에는 고용자 수 합계는 전체입니다. 그럼 전국 전체를 묶은 게 얼마? 400. 자, 전국 전체를 묶은 게 얼마다? 400. 예? 자, 그 중에서 전국에 대해서 무슨, 거기 보니까 무슨 산업? X산업 얼마? 240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 어느 지역? 이제, 예? B지역이죠. B지역 전체 얼마? B지역 전체 200. 200에서 얼마? B지역에 있어서의 우리가 200에 대해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예? B지역에서 우리 고용자 수는 140을 차지하고 있다. 요걸 계산을 하면은 돼요. 계산할 때는 요 두 개 곱한 건 뭘로? 분모로. 요 두 개 곱한 건 뭘로? 분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또 니은을 볼까요? 니은의 LQ는 전국 전체는 똑같겠죠. 전국 전체는 똑같은데 니은이 뭐죠? 우리가 전국에 16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대해서 A지역 전체 얼마? 200에 대해서 얼마가 차지한다? 100. 요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또 계산하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 근데 이 숫자만 잘 들어가면 돼. 숫자만. 응?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요걸 써놓고도 계산 안 되신 분이 있어. 예? 요 두 개 곱한 것마다 분모로, 요 두 개 곱한 거 뭘로? 분자로. 요거 탄력성 별도로 배우는데 요것만 잘 확인해 두시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 표가 주어지거든요. 항상 표 주어질 때 이 표를 못 찾는 거야. 표에서 이 숫자 들어오는 걸 못 찾아요. 숫자 들어. 요것만 잘 확인, 요 수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입지 개수가 여기 한 3년 정도 텀을 두고 출제인데 벌써 우선 27회 시험 출제했고 또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출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선 개념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으로 갑니다. 173페이지. 요즘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올해도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 출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출제를 하셔야 돼. 그래서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이 돼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이론이 누구 이론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826년에 나온 튀넨이라는 학자 있어요. 이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이 있어요. 독일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난 튀넨의 고립국 이론.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 경작 재배되는 작물을 6개로 봐요. 그래서 6개의 작물을 보는데 그 작물을 재배하면서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대를 지불하는 모형이 동심원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나요. 자, 동심원 지대 모형, 이걸 응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론이에요. 그래서 농촌 토지에 적용한 것을 어디에 적용한 거다? 이것을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한 거예요. 농촌 토지에 적용한 것을 어디에 적용했다? 도시 토지에 적용하죠. 거의 100년 지났어요. 1925년에 나타난 누구 이론? 버제스. 여러분 교재에 버제스의 이 동심원 지대 모형, 이 동심원이라는 이름을 따서 무슨 이론이라고 하죠? 동심원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 버제스는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도시사회학자니까 누구를,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라는 이 도시를 대상으로
전개를 시킨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자, 그래서 이 이론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 여러분 1920년대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 1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조사를 했더니 중심 업무 지구를 CBD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도시예요. 핵심이 이거 하나다. 근데 이 핵심에서 이제 밀려나서 우리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우리 보시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 영화 나온 유명한 배경을 한 영화가 있죠. 여러분 한 번은 다 보셨을 건데 대부 시카고 그때 당시 그때 시카고를 그때 이 시기에 시카고 대상으로 한 영화 아니에요. 네? 예, 그때 그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도시가 쇠퇴했겠어요. 그래서 도심 핵심을 지나니까 다 뭐가 나와? 퇴폐, 슬럼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더 지났더니 공장의 근로자, 중심지의 공장의 근로, 여기죠? 중심지나 점유지대에 우리는 경공업지구, 공장지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우리 거주하는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더 멀리는 누구? 이제 차 몰고 다녀야겠죠. 땅이 넓으니까 환경이 쾌적한 고소득,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이 차지하는 지역. 요 지역을 이제 벗어나면은 교외의 위성도시야. 교외의 통근자, 도심으로 출근하는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나타나는 게 여기 위성도시거든요. 이렇게 5개로 보는 거예요. 시카고를 연구했더니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도시 핵심으로부터 뭐죠?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도시가 5개의 동심원상으로 선정한다. 이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동심원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냐? 바로 버제스다. 요거 최초거든요. 최초는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 하여튼 순서, 최초는 순서를 기억해야 돼. 최초는. 근데 순서를 기억하는데 3번 출제한 게 있어. 3번 출제한 게 뭐냐 하면 요거. 점이지대에는 몇 번째 동심원? 2번째.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요거 계속 3번 출제했습니다. 점이지대는 2번째 동심원이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 핵심에서 주거지가 분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주거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생태학적으로 보는 거야. 무슨 거죠? 도시 생태학.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젯은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생태학이라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걸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 친 들어오는 걸 생태학적인 용어 들어오는 걸 뭐다? 친입. 들어와서 이제 뭘 해? 침입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기존의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과 서로 또 뭘 해야 돼? 경쟁을 벌이겠지. 경쟁을 벌이면서 그 지역이 또 다른 토지용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천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거지가 분화되는 형상, 이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 주거지 분화 현상을 무슨 걸로? 생태학적인 용어의 친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한 학자가 바로 누구다? 예? 버제스다. 포인트가 그거죠. 자, 버제스는 최초니까 하여튼 순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다른 건 모르셔도 버제스는 순서 5가지. 자, 그럼 이 원이잖아요. 동심원. 이 원을 변형했어요. 자, 버제스는 문제가 뭐냐? 그럼 아까 했죠. 시카고라는 도시 하나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14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상세한 주택 입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한 게 1900 몇 년에 나왔다? 39년에 나왔어요. 1939년에 나타난 누구 이론? 호이트. 호이트에 뭐가 나온다? 선형 이론.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또 축 이론이라고 돼. 축, 교통의 축. 자, 그러면은 하여튼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교재 보면 그림을 보듯이 도시의 핵심이 뭐야? 중심,
업무지구인데 이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야. 하나인데 어떻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 무슨 모양?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도시가 성장하는데 선은 무슨 선자? 선은 부채꼴 선자 한자로, 형은 모양 형자. 그래서 요걸 선형을 우리말로 고치면 무슨 모양? 우리말로 고치면 선형을 부채꼴 모양이야.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뭐를 따라서? 교통의 축을 따라서 뭐를 한다? 우리는 도심에서 방사된데 그 모양이 있고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 여러분 요게 여러분 우리 스케이트 타다 보면 스케이트 날 보세요. 그게 이런 형태의 날이거든요. 그걸 뭐죠? 스케이트를. 그걸 뭐라고 해요? 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연아 선수 뭐 그 하는 거 듣다 보면 웨지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을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한다? 쉐기 형태라고요. 용어가 어렵네. 쉐기 형태. 가끔 또 지문에 쉐기 형태 나오면 부채꼴 모양이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선형으로 아까 뭐죠? 도시 핵심은 하나고 교통의 축을 따라 도심에서 뭔다? 방사되는데 그 모양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이 지문이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누구 이론? 호이트. 연결시키는 거. 그 내용을 주어주고 누구 이론이냐? 연결시키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호이트 이론. 올해도 중요해요. 올해는 새 이론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론 우리가 호이트 이론이 출제를 했습니다. 재작년은 뭘 출제했어요? 재작년 28구에는 다 핵심 이론. 28구의 정답 다 핵심 이론. 하여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두 이론 핵심이 하나거든요. 핵심이 하나인데 이걸 보완한 거야. 동심원 이론을 수정을 하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정을 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1900 몇 년도에 나타난다? 45년도에 나타난 해리스 울만이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슨 이론? 핵심이 하나가 아니다. 핵심이 여러 개, 다 핵심. 그래서 도심이 원래 하나잖아요. 이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는 다 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핵심이 아니라 뭐다? 이렇게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해리스 울만이다. 핵심만 잘하면 다 해. 그럼 시험 문제를 뭐를 출제 많이 해요? 시험에 나오면 다핵심 이론의 개념하고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70 우리가 7페이지 부분 중간 박스에 다핵 성립료 요게 또 시험에 자주 내요. 자, 우선은요. 도심은 어떻게 돼? 지대가 비싸니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하죠. 그래서 무슨 차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또 다액이 형성돼요. 또 하나는 또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우리 필요함으로써 또 다액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시험에는 이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업종, 동종이라고 하죠. 같은 업종, 동종의 활동에는 한꺼번에 모여야 돼. 모이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직접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접 모여. 한 곳에 모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직접 뭐다? 지향성을 추구하고요. 서로 다른 업종, 뭐죠? 이종이죠. 이종. 다른 이자입니다. 서로 다른 업종의 부동산 활동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모여 입지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상호 뭐가 돼? 상호 분리.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한다? 입지적, 양립하기 어렵다. 비양립성이라고 해요. 입지적, 비양립성. 상호 분리돼서 입지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곳에 입지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업종.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거기 두 번째, 2번, 3번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지문에는 주의 좀 해둬야 돼요. 박스 안에 2, 3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자, 우리 출제위원회 교재는요, 요 세 가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도 요 세 가지만 계속하고 있어요. 19회 시험에 동시문 이론 처음 나와서 작년까지 시험에 이렇게 많이 출제했는데 하여튼 그 출제 많은 것 중에 요 세 이론만 나와. 되겠죠? 뭐 다른 거 공부하시려면 공부하시든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로 넘어갑니다. 지대이론 180페이지 가는데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프린트. 도시 성장 이론 중에 하나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거리가 먼 것. 다 아까 배운 건데 우선 1번이 정답. 여러분 도로망, 교통망. 여러분 도로망, 교통망이 나오면요. 버제스 관련 없어. 도로망, 교통망은 누구 이론? 예? 호이트. 아까 교통의 축을 따라서 교통의 축. 교통망, 도로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이 이루는 거잖아요. 교통망, 도로망. 하여튼 교통망, 도로망이라는 용어가 떴다 하면 누구? 호이트. 그래도 시험에 나와서 교통망 나왔는데 틀리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25회 시험에도 교통망 팍 떴거든요. 그러면 볼 거 없어. 교통망 뜨면 누구 이론? 호이트. 그래도 틀렸다. 큰일 납니다. 키워드를 출제하잖아요. 항상. 자, 우선 호이트 1번은 호이트 이론이니까 1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틀린 건데 동심원설에 의하면은 중심지와 가까워서 여러분 중심지와 가까워서 도심으로 가까우면요 범죄도 많고요 질병도 많아요. 예? 좀 사회적 거리 나오네. 질병도 많아. 범죄도 많고 빈곤 격차도 심해. 그리고 또 뭐도 많아요? 인구도 어떻게 돼요? 관련해서 인구도 많아져요. 도심에. 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 적어지는 경향이 아니라 뭐다? 많아지는 경향.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은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교통망이죠. 교통노선, 교통망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고 선형이론에서 고급주택은 이렇게 특정한 뭐 선형, 부채꼴 모양 이걸 점유를 해요. 자, 형성하고 이 고급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좌우는 여기 집값이 비쌀 거냐? 그럼 좌우는 뭐야? 요것보다 집값은 싸지. 그러니까 집값은 뭐다? 낮아진다. 맞는 지문이지. 자,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도시의 주거 공간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 그 마지막은 다핵심 이론의 개념이 나와 있죠. 하여튼 한 개가 아니라 뭐라? 몇 개의 이산, 흩어지는 분산, 이산된 핵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다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180 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우리 1776년에서 1870년 요 사이에 나타난 학파가 바로 뭐다? 고전 학파예요. 자, 이 고전 학파에서는요, 중요한 건 토지와 자본이 있거든요. 요걸 구별합니다. 토지, 자본을 우리 구별해서 이론을 전개시키는데 토지는 우리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자,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다. 우리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 특성 배웠잖아요. 소모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은 뭐죠? 인간의 인공적 힘이 가미됐어. 예를 들면 기계.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기계는 기계 사용하면 소모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소모되죠? 언제 한번 교체하세요? 네? 교체. 여러분 요거 10년 쓰면요 망해요. 회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체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년마다 배터리가 가야 돼. 그래 교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터리 2년 되면 딱 소모되게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2년마다 교체하는 얘기예요. 2년 약정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일체형이잖아요, 여러분. 배터리가 딱 그게 있어요. 소모되면 교체하시라. 오래 쓰면 안 좋다. 네?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 그래서 여기는 소모 안 되고 여기 소모된다. 그래서 구별해서 고찰을 한다. 그러면 토지 자본도 있지만 인간에 또 뭐도 있어요? 노동력이 있죠. 그러면 토지에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총 생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총 생산에서 뭐를 빼야 돼? 총 생산에서 우리는 노동 제공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또 뭐도 자본, 기계를 이용한 대가도 뭐 해야 돼? 지불해야 돼. 총 생산물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게 뭐가 나온다? 남은 게 잉여가 나오지. 남은 잉여. 이 잉여를 뭘로 주는 거예요? 뭐를 준다? 잉여를 토지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야.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지대. 이 지대가 잉여야. 나머지 잉여를 토지를 이용한 대가의 지대로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대는 무슨 성격? 고전학파는 잉여의 성격을 가져. 잉여. 나머지, 잉여는 나머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뭐죠? 아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건이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소득이라는 의미예요. 인간의 노력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전문용어로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불로소득.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누구? 고전학파에서. 그래서 고전학파는 불로소득이니까 이것은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생산물 가격이 농산물 가격입니다. 생산물 가격이 농산물 가격인데 대표적으로 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뭐 한다? 결정이 된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 귀가 안 얇은 것 같아. 예? 영국 분들은 귀가 얇아. 옛날에 왜 얼마 정도 얇았으면요, 있죠. 영국 주식은 빵이잖아. 밀입니다. 그래서 근데 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밀. 벌써 언제 거의 지금부터 220년 전에. 완전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가짜, 우리 지금 가짜 뉴스 비슷하게 뜬 거야. 야, 밀이 부족해서 솔직히 해서 밀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른다. 오해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돼요? 밀 부족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아서 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밀을 확보해야 된다. 오르기 전에. 이렇게 해서 난리 난 거야. 간단하지. 요즘 수출입이 있으면 외국에 수입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예? 220년 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요 논쟁이 벌어진 거야. 그 논쟁에서 승리한 것이 뭐냐? 밀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냐? 그거 갖고요, 100년간 싸운 거예요. 100년간.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밀이 공급이 부족했다. 그래서 밀 가격이 폭등했다. 그걸 이론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뭐다? 리카도야. 그래서 리카도가 시험에 또 단골로 출처합니다.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리카도. 리카도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아까 대표적으로 밀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질문이 또 가끔 나온 누구 결론?
니카도에서 여기 가끔 지문이 나와요. 고전한파. 자, 그리고 니카도는 무슨 거죠? 자, 29회 시험에 출제를 한 게 뭐를 출제했어요? 차액 지대. 요 개념. 이거 우리 공부하다 보면 차액지대, 절대지대, 독점지대, 입찰지대, 뭐 지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경제지대. 이런 지대 개념 5개 놓고 옳은 걸 찾아내라. 29회 시험에 출제했어. 개념. 항상 뭐든지 기본 개념을 중요한 건데 차액 말 그대로 차액 알죠? 우리 돈 있잖아요. 임금의 차이 뭐 차이가 나오잖아요. 차액 액수가 차이가 있다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영국입니다. 니카도는 영국에 있어서 농업용 토지가 있잖아요. 농업용 토지는 어떻게 돼요? 비옥도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서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다 동일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에 봤어요. 농업용 토지 다 비옥도가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생산력이 차이가 있다는 건 비옥도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 거야. 경작 재배되고 있는 영국에서의 농업용 토지는 어떻게 돼요?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가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가 뭐가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뭐죠? 희소성이라고 하죠. 희소성.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그리고 여기 땅이 있어. 그럼 여기 땅인데 이 땅에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땅은 일정한데 투입을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총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 땅은 일정한데 여기서 뭐 한 50명 들어간다. 한 명 경작할 때, 2명 경작할 때 50명 경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너무 많이 투입이 됐어. 그럼 오히려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은 그 증가분은 노동 투입량에 비해서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노동력이 더 투입이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오히려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거 벌써 3번 출제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니카도 하면은 항상 뭐죠? 농업용 토지의 뭐다? 비옥도의 차이. 그럼 비옥도가 좋은가 나쁜가?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차이가 또 있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전문용어로 썼더니 생산성. 우리 뭐 가끔 여러분 생산성이라는 말 많이 듣죠. 뭐 요즘에 임금이 올랐는데 노동 생산성 오히려 떨어져서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다. 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생산성. 이 생산성의 차이를 또 가져와. 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또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인데 여러분 우리 농업용 토지의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옥도 가지고 따지는 면적 갖고 따지면 이건 양이고 비옥도까지는 질. 양이 아니라 무슨 차이? 토지의 무슨 차이? 농업용 토지의 질적인 차이. 이것도 3년제 출제거든요. 질적인 차이 하니까 또 안 들어봤다 하시면 안 돼. 비옥도 이건 질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토지 면적 요거 하는 양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 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지대의 차이가 요게 키워드잖아요. 자, 이게 비옥도인데 결국은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 우등생, 열등생 그 생각하시면 돼. 우등지의 생산성은 많아요, 적어요? 단위 면적도 수확량 많겠지. 비옥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해? 그러면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아까 우등생, 열등생이니까 뭐다? 열등지. 그 앞에 뭐를 붙인다? 최를 붙여. 가장 최. 그럼 가장 비옥도가 낮은 토지. 그럼 해석이 되죠? 가장 비옥도가 낮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자? 이 농업용 토지, 영국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이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뭐다? 가장 낮다. 가장 낮아.
최가 붙었으니까 앞에 가장 최가 붙었잖아요. 가장 뭐? 낮은 토지. 가장 낮다. 그렇기 때문에 최열등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서로 뭐다? 같은 게 최열등지. 최열등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한다? 한계지. 근데 니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 줄 아세요? 자, 니카도는요, 지대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다? 생산비를 뺀 것을 뭐라고 해? 니카도는 지대라고 봐. 근데 니카도는 지대를 이렇게 보는데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죠? 같으니까 같은 100원 빼니까 얼마? 제로. 지대가 제로. 최열등지 한계에서는 지대가 제로라는 것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 포인트. 시험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니카도는 최열등지 한계지에 대해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200년 전 그때 가서 그때 실제 조사를 했더니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해 안 해요? 발생하거든요. 근데 니카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설명 못해. 왜 발생하는지. 예? 그걸 설명할 학자가 이제 나오는 마르크스입니다. 자, 그럼 차액지대 볼까요? 이제 차액지대, 차액이잖아요. 이 한계지를 기준합니다. 한계지를 기준. 생산성이 가장 낮은 요걸 기준해서 요게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데 요거 차이, 생산성 요 차이만큼 지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액, 요 두 생산성의 뭐만큼? 차액만큼 뭘로 준다? 지대를 지불한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다? 차액지대. 그러니까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 생산력의 차이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 차액지대가 발생한다. 자, 근데 있거든요. 또 여기 있어요. 시험에 또 많이 나온 지문이 있거든요. 비옥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 비옥도가 같으면 생산성도 같고 지대도 같아야 돼. 근데 문제는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또 현장에서 봤더니 지대의 차이가 발생해. 또 이걸 설명 못해, 니카도는. 그 왜 설명 못하느냐? 니카도는 뭐를 경시했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고, 토지에 뭐를 경시했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그래서 요걸 경시한 것을 또 그걸 문제 삼아서 나온 이론 튀넨의 이론이고, 또 요 지대가 제로 요걸 갖고 나온 게 또 뭐다? 마르크스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누구는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한 학자가 누구? 마르크스. 근데 그게 또 정답 지문으로 또 출제를 하는 거야. 다 이게 키워드를.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다? 절대지대. 여러분 절대지대는요. 29회 시험에 또 절대지대 개념을 물었어요. 자, 여러분요. 이 마르크스는 니카도 다릅니다.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력, 생산성의 차이와는 관계없어. 무관하다. 관계없이 뭐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를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국공유가 된 것이 아니라 뭐다? 사유화가 됐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가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뭐가 돼? 원인, 소유.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 생산력 차이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무관. 뭐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됨에 따라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 그럼 토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 그럼 빌려줬어. 무조건 어떻게 돼? 생산성이 없어. 야, 빌려갔으니까 돈 내놔. 이거예요. 내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독점적인 측면에서 뭐가 발생한다? 지대를 요구하는 거야. 이게 무슨 거? 절대지대야. 절대지대. 강제적으로 달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한 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 그럼 줘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요 두 개 비교할 때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네, 지대가 발생한다. 20회 시험에 또 정답 물었잖아요. 네, 한 계지용 지대. 요거 구별 잘 해야 돼. 시험 문제. 진짜 요 두 개 많이 냅니다. 올해도 낼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올해 작년은 튀낸이로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요. 학자 5명 내놓고요. 또 틀린 거 찾아내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학자. 그러면 학자 5명 나오면 제일 딱 나오면은 단골로 나오는 학자 있죠. 뭐? 5명 나오면요. 니카도, 마르크스, 그리고 또 누구? 튀낸. 이 세 학자는 꼭 나와. 그러다 또 하나 나오면 알론소, 헤이그, 마샬 뭐 이런 학자들이 나오는 거지. 자, 우선 요 두 학자는 시험에 만약 5학자가 나오면 반드시 출제되는 학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나오는 지문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읽다 보면 막 용어들이 어려워요. 이게 지대 이론이 진짜 어려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게 원래 토지 이 경제 이론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200년 전의 용어다 보니까 그땐 철학이 막 가미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요, 풀에서 키워드만 출제. 여러분에게는. 키워드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84페이지 튀낸의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